세 번째 파트로 돌아왔네요. 앞서서 생태계 다양성과 종다양성을 배웠으니 이번 파트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예상하고 왔죠? 그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란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얼룩말이 두 개체가 있는데 얘가 1번 얼룩말, 얘가 2번 얼룩말이라고 한다면 두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있는 이 염기서열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기서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얼룩말 무늬와 같은 형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가지 형질에도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노출됐을 때 한꺼번에 멸종하지 않고 적응해 살아남을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예로는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양한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체프먼 얼룩말의 털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 등이 있는데요. 이 얼룩말을 살펴보면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늬가 다 달라요. 이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얘와 이 두 개체에서 무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달팽이도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개체마다 무늬가 모두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외부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쳤을 때 혈액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형질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다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유전적으로 다양한 경우에 멸종되지 않고 적응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네 종류의 튤립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네 종류의 튤립은 같은 튤립이라는 종이지만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 각각 취약한 환경이 다릅니다. 노란색 튤립은 고온 환경, 즉 더운 환경에 약하고요. 파란색 튤립은 다른 거에는 강하지만 추운 환경, 저온 환경에 약하고 주황색은 메뚜기 떼가 왔을 때 약하고요. 마지막 빨간색은 건조한 상황, 즉 가뭄에 약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게 하나씩 있다는 거는 나머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파란색 튤립 같은 경우는 고온 환경에서는 견딜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의 튤립이 있을 때 물론 아무런 악조건이 없는 평상시 노멀한 환경이라면 이 네 가지가 모두 잘 자라겠죠. 근데 만일 이상기온 현상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고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노란 튤립은 죽게 되겠죠. 하지만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세 종류의 튤립은 잘 적응하여 생존합니다. 따라서 노란색 튤립은 사라졌지만 튤립이라고 하는 종 자체는 잘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빙하기가 왔다면 어떨까요? 빙하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죠. 춥죠. 그러니까 저온에 약한 파란색 튤립은 생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고온에 약한 거나 메뚜기 떼나 가뭄에 약한 애들은 특별히 온도가 낮은 거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생존할 수 있겠죠. 즉 이때도 파란색 튤립은 죽었지만 나머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튤립이 살아남기 때문에 튤립이라는 종은 멸종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메뚜기 떼가 왔다면 메뚜기 떼에 약한 주황색 튤립은 죽겠죠. 하지만 나머지 세 종류의 튤립은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뭄이 왔다면 이 가뭄에 약한 빨간색 튤립은 죽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생존하겠죠. 이처럼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면
각각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와도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개체들, 그런 종의 일부가 살아남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노란 튤립만 좋아해서 노란 튤립만 심고 나머지 튤립들을 다 없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처럼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튤립이 아예 없어지고 노란 튤립만 남아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상 고온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높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고온 환경에 약한 노란색 튤립은 이 이상 고온 환경에서 죽겠죠. 생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서서 유전적 다양성을 없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튤립의 종류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튤립 자체가 멸종되게 되는 거죠. 즉,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면 종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수업 도입부에서 말했던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좋다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바나나만 키우다 보니 그 바나나가 취약한 어떤 병이 돌았을 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 종다양성입니다. 그리고 한 종내에서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차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태계, 각 생물의 서식지의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여기서 잘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파트의 수업이고요. 마지막에 나올 퀴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후에 이번 파트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비밀 열쇠들을 만났을 텐데요. 마지막 퀴즈에 이 비밀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밀 열쇠 4문제에서 각각 숫자를 얻었을 텐데 그 숫자를 차례대로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얻고 마지막 질문에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예쌤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 뒷수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